안녕하십니까. 저희 팀은 설비 잔여 수명 예측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순서는 프로젝트의 배경, 그리고 데이터셋에 대해 알아본 후 모델링, 그리고 결론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경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기계 이상 발생을 예측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기계를 활용한 제조업에서는 발생한 기계의 이상은 판매해야 하는 제품의 이상이 발생하거나 또는 공장의 가동을 멈추게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제조업 수익에 큰 타격을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디엠 기술을 활용해서 기계 이상을 탐지한 예측 모델을 제작하려 했습니다. 해당 모델을 통해서 저희는 기기의 정확한 장애 시점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나사 터보 엔진의 시맵스 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기계 잔존 수명을 예측하고 기계 정비 수리 교체 등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기계 고장으로 인한 공장의 마비를 예방하는 것이 저희의 최종 목표가 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셋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나사 터보 엔진의 시맵스 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해당 데이터는 작동 조건과 고장 모드의 서로 다른 조합으로 서로 다른 4개의 데이터 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데이터 셋의 피처를 살펴보면은 1번은 유닛 넘버, 2번은 타임 사이클, 3번부터 5번은 오퍼레이션 세팅, 즉 작동 조건이고 6번부터 26번은 센서에 관한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데이터셋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로드를 먼저 해줍니다. 이렇게 잘 데이터가 불러져 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S20이나 23을 보시면은 이렇게 결측지 값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드랍을 이용해서 어, 데이터를 정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데이터를 정제한 후 EDA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데이터 그 매플라립 데이터 시각화 패키지를 활용해서 데이터의 그 잠존 수명을 시각화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막대 그래프로 데이터 잠존 수명을 이렇게 시각화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트레인 FD001 데이터를 대표로 선정해서 각 유닉 넘버가 가지는 잔존 수명의 분포도를 시각화하였습니다. 보시면 가로축이 맥스 타임 사이클인데 200을 기점으로 해서 좌우가 완벽한 대칭 분포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대칭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이고 200 주변의 값들이 어느 정도 몰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데이터 프리프로세싱, 즉 전처리 과정입니다. 저희 트레인 데이터는 모델을 제작에 필요한 정답 칼럼이 붙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RUL 값을 해당 트레인 데이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붙여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변수별 관계도를 히트맵을 이용해서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트레인 FD001을 대표로 선정해서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해 보았을 때 특정 변수들이 기기의 잔존 수명과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자면 트레인 FD001에서 RUL과 관계도가 0에 가까운 변수를 타임 사이클 변수는 제거하고 관계 숫자를 그래프에 표현해서 S11, S4, S12, S7 등 해당 변수들과 RUL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트레인 데이터셋 전체의 변수 간의 관계를 그래프로 비교한 결과 FD001과 003은 특정 변수들과 RUL과 큰 관계를 가졌지만 002와 004는 그렇지 못했으므로 교정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플랫을 그려서 각 세그멘트와 RUL 변수 간의 관계를 알아보았습니다. 어, 확인해 본 결과 크게 5가지 형태로 플랫의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의 경우에는 RUL 값과 상관없이 일정 값을 가지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RUL 값이 줄어듦에 따라 변수의 값이 상승한 경우, 즉 반비례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가로축의 경우 점점 오른쪽으로 갈수록 값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므로 반비례하더라도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RU의 값이 줄어듦에 따라 변수의 값이 하강한 경우, 그 다음으로는 RU의 값이 줄어듦에 따라 변수의 값이 발생한 경우, 마지막으로는 특별한 상관관계 없이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변수가 분포하는 경우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여러 형태의 변수 분포를 파악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방법론은 Time Series Regression with LSTM입니다. 저희는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했으므로 Time Series Regression을 활용했고 그 중에서 RNN의 특별한 모델인 LSTM을 활용하였습니다. RNN의 경우 정보가 지속되는 루프가 있는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복사본이 후계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RNN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장기 종속성 문제입니다. 장기 종속성 문제란 정보 격차가 커질 때 학습이 힘듦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LSTM은 이러한 장기 종속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된 네트워크입니다. 좀 더 이제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총 4개의 인터랙티브 레이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 레이어, 포인트와이즈 오퍼레이션, 벡터 트랜스퍼, 콘캔트네이트 이런 식으로 4개의 인터랙티브 레이어가 존재하게 됩니다. LSTM의 핵심 아이디어를 좀 더 살펴보자면 LSTM의 핵심은 다이어그램 상단을 가로지르는 수평 셀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셀은 일종의 컨베이어 벨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LSTM은 게이트라고 하는 구조에 의해서 셀 상태의 정보를 제거하고 추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게이트는 선택적으로 정보를 통과시키게 됩니다. 자세한 LSTM의 작동 과정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모델을 구현하는 코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데이터셋 FD001을 대표로 하여 학습하였습니다. 모델 빌딩과 트레이닝 과정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밸리데이션 함수와 테스트 함수를 이렇게 작성을 해줍니다. 이 부분은 주석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오버피팅 여부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주석 처리를 지우고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트레인 루프 아담을 이용해서 f근 100을 설정하였고 러닝 레이트는 0.001을 활용해서 트레인 루프를 완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완성한 트레인 루프를 이용해서 프레딕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프레딕션을 진행한 결과 MSE가 에러 값이 엄청 높은 값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은 예측이 정확히 되지 않는다는 말이고 시각화를 해보았을 때 역시나 예측을 잘하지 못하는 형태가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처리 과정에서 정교화와 스무싱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해서 예측 정확도를 높이려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민맥스 정교화입니다. 민맥스 정교화를 통해서 피처 값들을 어느 정도 정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값을 확인해 보면 이렇게 0과 1 사이에서 피처값이 어느 정도 정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스무싱 방법입니다. 저희 데이터는 타임 시리즈 데이터인데 타임 시리즈 센서 값이 노이즈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무싱을 이용해서 전처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전처리한 결과를 보시면은 원래는 이렇게 노이즈가 많이 발생한 데이터들을 이렇게 노이즈를 줄이는 스무싱 방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노멀라이제이션과 스무싱을 이용해서 전체를 추가한 후 모델을 재학습하였습니다. 재학습한 결과 이렇게 밸리데이션 루스와 트레인 루스가 일정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예측 코드를 실행하였을 때 이렇게 잘 예측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FD001을 이용해서 모델을 만들어 학습시켰는데 이번에는 003을 이용해서 예측을 해보았습니다. 전저림이 모델 학습 과정은 001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결과 확인을 해보았을 때 전체적인 추세는 어느 정도 예측했으나 실제값과 예측값 간의 스케일이 존재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전체 데이터셋을 학습한 모델을
만들고 이를 이용해 예측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예측해본 결과 예상과 달리 실제값과 예측값 간의 차이가 크게 존재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이유를 001 데이터셋과 003 데이터셋은 유사하지만 002와 054는 고장 원인에 있어 차이가 존재해 예측도가 크게 떨어진다는 점을 추측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related work에 대해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참고 자료를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중점으로 하여 프로젝트를 작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 성과가 보완점을 살펴보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 성과는 시겔 데이터를 이용해서 RUL을 효과적으로 예측 가능했고 중간에 노멀라이제이션, 스무팅 등의 기법을 추가해서 예측 정확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LSTM 네트워크 모델을 활용해 장기 종속성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다만 저희가 보완해야 될 점은 앞선 실험에서 보았듯이 다양한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각각의 모델을 만들고 이를 통합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처의 특성이 달라졌을 때 RUL을 효과적으로 예측 가능한지 추가 연구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